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자,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과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고대 이집트 벽화의 한 장면인데요. 혹시 두 사람이 뭘 하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한 사람은 머리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고요. 또 반대에 있는 사람은 마치 주술을 외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요. 만성 두통을 앓고 있는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통은 보통 눈에 보이는 질병이 아니라서 악귀가 붙었다고 아마 믿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토록 두통은 인류 역사와 함께 오랜 시간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질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천천히 예고 없이 찾아오는 내 머릿속의 불청객 두통. 실제로 2019년 기준으로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면 알수록 지식이 쌓이는 알지,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방치하면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의 이택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교수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 대한민국 만성 두통 환자가 약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통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일단 두통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라서 한 70~80% 정도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통을 호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통은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 병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두통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들, 네. 그런 병명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크게는 1차성 두통이 있고 2차성 두통이 있는데 1차성 두통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신경성 두통, 기능성 두통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검사를 해서 이상이 안 나오는 그런 대부분의 기능적 두통을 1차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검사했을 때 이상이 나오는 뭐 뇌염이 있다든지 뇌압이 높다든지 뇌에 어떤 종양이라든지 그런 병변이 생겼을 때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는 두통을 2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두통이라고 해서 뇌 안에 뭐가 있어서 그게 통증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뇌 자체는 통증이 없고요.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이라든지 뭐 혈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극이 돼서 늘어나거나 거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두통을 일으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을 일으키는 여러 질병들이 그렇게 뇌 주변의 조직들을 자극하면서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호소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두통을 무심코 넘겼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경우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넘기면 분명 위험한 두통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일명 내가 앓는 두통은인데요. 자, 저희가 이렇게 차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하나 떼면서 저희가 증상과 또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가 욱신거리고요. 관자놀이 한쪽에 머리에 주로 발생한다. 때론 구토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건 어떤 종류의 두통일까요?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두통이네요. 관자놀이 한쪽에 주로 발생한다고 하니까 편두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편두통의 양상이 이제 잘 정리가 됐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편두통은 젊은 연령에 시작을 합니다. 10대에서 혹은 20대 주로는 여성들한테 훨씬 더 많고요. 젊은 여성들한테 발생하는 뇌의 1차성 두통, 그러니까 기능적 두통에 아주 흔한 그런 원인이 되겠고요. 한쪽 머리에 이렇게 박동 뛰듯이 심장이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두근두근 이렇게 심장 박동 뛰듯이 두통이 있어서 박동성 두통이라고 얘기하고 네. 그러면서 심하게 와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면 굉장히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아픈 날은 알아 누워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심하게 오는 게 특징이라서 네. 굉장히 지장이 많고요. 그러면서 소화기 증상, 구역진이나 구토 같은 게 동반하기도 하고 실제로 뭐 많이 토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둡고 조용한데 이렇게 누워서 지내려고 하는 성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네.
시끄럽거나 빛이 강하거나 이러면은 두통이 더 심하다고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두통이 편두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편두통을 저처럼 이렇게 한쪽만 아파서 생기는 두통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오해일 수도 있다면서요? 네, 오해일 수도 있는 게요. 물론 편두통은 한쪽 머리가 아픈 특징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한쪽에서 시작을 해서 머리 전체적으로 퍼져 나가는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머리 전체적으로 아픈 편두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양상의 두통에서도 네. 머리가 한쪽만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징적인 편두통, 편측만 아프다고 해서 그게 편두통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편두통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메스꺼움이나 네. 구토 증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소화가 안 되면은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더 먼저이고 맞는 건가요?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체한 날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오늘은 소화가 안 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소화제도 많이 드시고 네. 그런 날은 꼭 머리 아파서 알아눕는다 이렇게 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어. 좀 더 거꾸로 생각하면은 편두통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소화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동반해서 구역질 구토도 생기고 소화 안 된 것 같고 실제로 또 음식을 드시면 그게 소화가 잘 안 돼서 내려가질 않고 네. 이런 증상이 오게 되고요. 또 하나의 이제 편두통 특징은 이제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은 두통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보인다든가 네. 빛이 보인다든가 사물이 한쪽에서 어그러져 보인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게 편두통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편두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증상과 또 어떤 두통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조이는 느낌이 있다. 뒷머리 그리고 뒷목 부위에 주로 발생한다. 교수님 이건 어떤 종류의 두통일까요? 제가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형 두통이라는데요. 어떤 두통인가요? 예, 긴장형 두통이라고 하고요. 증상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머리가 띵하고 양쪽으로 해서 뒷머리라든지 뒤통수, 앞 이마, 관자놀 주로는 양쪽으로 해서 조금 편두통보다는 좀 약하게 네. 그렇게 오는 게 특징입니다. 양쪽으로 오는 게 주된 증상인데요. 한쪽만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두통처럼 매습한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실제로 토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은 두통 증상이 조금 잊혀질 수도 있고 일상적인 생활을 그래도 잘 해 나가는 게 긴장형 두통의 특징이고요. 사실 긴장형 두통은 굉장히 흔합니다. 실제로 조금 아프다가 말기 때문에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우리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네.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몸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반응해서 이런 긴장형 두통 같은 양상들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요. 실제로 편두통과 긴장형 두통 이 두 가지가 일차성 두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사를 해서도 이상이 안 나오는 간헐적으로 이렇게 네. 머리가 아프다 말다 하는 간헐적인 그런 기능적 두통, 일차성 두통의 가장 흔한 두 가지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형 두통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있다가도 없고 또 금세 나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병원을 잘 찾지 않고 나아지기를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만 두는 것도 좋지는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진짜 그런 일차성 두통에서 또 이차성 두통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차성 두통과 이차성 두통은 이제 네. 원인이 완전히 다른 거고요. 네. 우리가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이 환자분께서 일차성 두통의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차성 두통을 의심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잘 나눌 수 있도록 네. 의사 입장에서도 고심을 많이 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일차성 두통이면은 두통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또 진단이 되면은 간헐적으로 이렇게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적절하게 약을 드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이차성 두통의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원인이 고쳐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네. 또 치료를 해야만 두통이 낫는 거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두통 증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에서 깰 때 두통이 심하고 기침할 때 두통이 악화된다. 이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머리가 맑고 개운해야 되는데 오히려 두통으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하면은 글쎄요. 예, 잠자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두통일까요? 뇌종양이요? 예. 뭐 뇌종양을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딱 네. 이 증상만 가지고 뇌종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무리가 있지만 네. 어쨌든 뇌종양에서도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잠에서 깼을 때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기침하거나 네. 아니면 힘을 주거나 할 때 그럴 때 머리가 아프고 어떤 특정 자세를 취할 때 머리가 쏟아지지 굉장히 심하게 아프다든지 하면은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차성 두통이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너무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게요. 잠에서 깰 때 두통이 심한 경우는 뭐 이런 뇌종양이 없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 그런가요? 가령 예를 들자면 네. 뭐 밤에 코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코골이나 혹은 이제 수면 무호흡이라고 그래서 코를 심하게 골게 된다는 거는 코를 곤다는 거는 밤에 주무실 때 산소의 그런 공급이 원활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뇌의 만성적인 산소 부족에 빠지면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뇌 혈관이 수축하게 되거든요. 산소에 부족해서. 네. 그러면서 머리가 심하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골이에 의한 두통도 머리가 아플 수 있고요. 아침에 머리가 아플 수 있고 또 기침하거나 배에 힘을 줄 때 뇌종양이 없이도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증상 하나만을 가지고 이게 어떤 병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는 네. 사실은 좀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특징적인 그런 증상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런 병이 의심될 거다 이렇게 네.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잠에서 깰 때 머리가 아프고 또 기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불편하다. 그 중에서도 내가 이게 수면에 장애가 있는 건지 혹은 약간의 그 뇌종양으로 의심할 수 있는 두통인지를 좀 가늠하기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은 이 두통이 점점 나아지지 않고 더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쪽이 더 가깝다고 볼 네, 수가 맞습니다. 있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기능적 두통, 뭐 네. 코골이에 의한 뭐 두통도 마찬가지지만 네. 기능적 두통은 그런 환경에 노출됐을 때 머리가 아프다가 또 그게 지나가면은 머리가 안 아프거든요. 네. 근데 뇌종양 같은 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되면은 쉽게 증상이 저절로 소실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게 점점 단계적으로 심해지는 경과를 밟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신체 그 신경학적인 증상이라서 마비라든지 한쪽이 뭐 힘이 없어진다든지 구역질 구토를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네. 의식이 좀 조금씩 처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뇌안의 문제를 꼭 생각을 해야 되는 두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두통 증상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락 맞은 듯한 통증에 구토를 동반한다. 벼락 맞은 듯한 통증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통증이 어떤 통증이고 또 어떤 원인일까 궁금한데요.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락 맞은 통증. 뇌출혈이군요.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벼락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망치 맞았을 때, 망치로 꽝 하고 두드려 맞았을 때, 네. 아니면 이제 벼락 맞았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벼락 두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용어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벼락 두통이라는 거는 두통이 이렇게 생기면은 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때가 있잖아요. 네. 가장 아플 때 그 최고점에 도달하는 게 두통이 시작하고 나서 1분 이내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머리가 처음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강하게 아플 때를 네. 우리가 벼락 두통이라고 하고요. 네. 강하게 아파야 됩니다. 머리가 정말 망치로 맞은 듯하게 굉장히 심하게 아프고 그러면서 심한 두통이 지속될 때 우리가 이거를 네. 벼락 두통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환자분들께서 진료실에서 호소할 때는 망치로 머리에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얼얼해요. 이렇게 네.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벼락 두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진정으로 벼락 두통이 정말 있다면 뇌 안에 혈관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이게 뇌 동맥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뇌동맥
꽈리가 있다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뇌동맥류가 실제로 파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게 생길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을 때 벼락두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하게 머리가 아프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동반하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 특별히 좀 급하게 오신다면 응급실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두통의 증상과 원인을 좀 이렇게 부류별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국민 질환이라 불리는 두통 때문에 두통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건 정말 궁금해요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민들의 대표적인 궁금증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궁금증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직장 여성인입니다. 회사를 다닌 지 이제 5년 차. 언제부턴가 두통에 시달리는 날이 너무 많아져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낫지 않는다고 참으라고들 하는데요. 이 두통이 올 때마다 약을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자주 두통이 오는 것 때문에 약을 먹어서 혹여나 내성이 생기면 어쩌나 그래서 참는 경우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이 두통이 그 긴장형 두통이나 편두통처럼 일차성 두통이라면 그때그때 두통이 발생하면 약을 드셔서 호전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간단한 진통제라든지 아니면 타이레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든지 이런 거를 드셔서 완화하면 좋은데요. 다만 두통의 빈도가 너무 자주 있거나 강도가 너무 세서 이런 진통제를 많이 드시거나 자주 드시게 되면 이 누적된 양이 몸의 신체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위장 간의 문제를 손상을 줄 수도 있고 간이나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가령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혹은 한두 번 정도 진통제를 자주 드셔야만 된다. 이러면은 그때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설령 이게 일차성 두통이다 하더라도 상의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례는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요즘 자주 두통에 시달리는데요. 주변에서 저에게 이 나이대에 두통이 계속 찾아오면은 치매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정말 잦은 두통은 치매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가요, 교수님? 아마 질문하신 궁금하신 게 아마 이제 머리가 자주 아프면 뇌세포가 좀 자꾸 이렇게 파괴가 돼서 또 이것 때문에 또 약도 드셔야 되니까 뇌세포에 손상이 와서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사실 치매라고 하는 거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인지 기능 예를 들어서 기억하고 계산하고 말하고 어디서 방향을 찾고 이런 것들이 인지 기능인데 그런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의 기능이 떨어지는 게 바로 치매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픈 두통하고는 아무래도 치매를 일으키는 그런 병들과 두통을 일으키는 병들은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이것이 발전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가 온다. 이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궁금증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된 40대 주부입니다. 그런데 살이 찌면서 두통이 찾아왔어요. 너무 걱정돼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살이 너무 찌거나 너무 빠져도 두통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두통 정말 살 때문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살과 연관이 있을까요? 비만과요? 이것도 이제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확진자,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체중이 많이 불어가지고 조금 걱정하셔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도 하시고 이렇게 살을 빼시다 보면은 사실 이제 살 빼는 과정도 우리 몸에는 좀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촉발할 수 있는 그런 긴장형 두통이 올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은 이렇게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좀 식사를 이렇게 적게 하거나 거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식사를 거르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두통은 식사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돼야만 머리가 안 아픈데
식사를 거르거나 특히 이제 6시간 이상 금식을 하게 되면은 뇌의 혈당의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편두통성 두통을 촉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머리가 자주 아프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다이어트가 네. 또 식사를 거르거나 네. 좀 식이 습관이 좀 규칙적이지 못한 분들은 편두통을 좀 있으신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비만과 두통 자체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좀 드물긴 합니다만은 원인 모르게 뇌종양 같은 게 없어도 뇌압이 올라가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럴 네. 때 이제 머리가 아프게 되는데 그 뇌압을 올리는 원인 모르게 뇌압을 올리는 그런 질환 중에 비만이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비만이 하나의 유발인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적정한 체중을 관리하시는 게 두통을 조절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궁금증 만나보겠습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만 되면 머리가 너무 아픈 20대 여성입니다. 에어컨 때문에 겪는 냉방병인 건지 이게 정말 두통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름이면 찾아오는 지끈지끈한 두통. 이건 냉방병인가요? 두통인 건가요? 예. 냉방병 자체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냉방병에 이어서 뭐 두통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건데, 뭐 냉방병은 여름에 이제 바깥 온도하고 안의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우리 몸이 거기에 좀 적응이 잘 안 될 때 감기 증상처럼 이렇게 오한도 오고 근육통도 오고 여러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두통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두통은 아까 말씀드린 긴장형 두통 양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또 이제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워낙에 이런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머리가 또 쉽게 아프기 때문에 편두통성 두통이 또 이렇게 네. 이런 냉방병 때문에 또 더 유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궁금증 알아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 게 저도 이렇게 가끔 두통이 올 때는 여기 이렇게 관자를 좀 이렇게 눌러주거나 네. 풀어주면은 네. 두통이 좀 완화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게 도움이 됩니까? 가장 흔한 긴장형 두통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네. 긴장형 두통이 머리 주변에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관절부터 이마, 뭐 뒤통수, 수많은 근육들이 머리를 지탱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요. 그 근육이 긴장하고 수축하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누르듯이 네. 이렇게 압박하듯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머리 주변을 이렇게 근육들을 이렇게 뭐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좀 이렇게 눌러준다든지 옛날에는 좀 이렇게 머리 아프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머리 질끈 동여매지 않았습니까? 머리 아플 때 그와 같이 이렇게 좀 눌러주거나 마사지 해주면은 다소 이렇게 증상을 완화하는 데는 일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직장인들 중에 머리가 주중에는 안 아픈데 주말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커피와도 영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커피를 이제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커피를 이제 좀 습관적으로 많이 이제 드시게 되면은 네. 이 머리 혈관이 좀 다소 수축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편두통에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은 머리 혈관이 수축되어져 있다가 주말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평소하고는 생활 패턴이 틀려지고 커피도 좀 안 드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수축돼 있는 혈관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장되면서 네. 편두통성 두통이 확 이렇게 심하게 아픈 거죠. 그래서 네. 평상시에는 두통이 좀 억제되어져 있다가 편두통 환자에서 네. 주말에 이제 커피 같은 거 그런 거 안 드시게 되면 혈관이 네. 확장하면서 머리가 확 이렇게 아픈 경우가 네. 있습니다. 오히려 쉬면서 머리가 아프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이 두통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잘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교수님께서 저한테 응용 문제를 내신다고 하셔서 제가 네.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네. 예, 이제 이렇게 OX 판도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예. 사실 제가 이제 예. 뭐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네.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한쪽 머리가 아프면 편두통이다. 아까 전에 어떠신가요? 들었죠. 한쪽 예. 머리가 아프면 편두통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X. 네, 맞습니다. 네. 예, X고요. 그래서 용어에서 오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네. 편두통 하니까 편측으로 이렇게 와서 편두통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지만 편두통은 굉장히 특징적인 질환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질환이기 때문에 네.
한쪽만 아픈 뭐 두통도 굉장히 많고요. 하기 네. 때문에 용어에서 오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여성이 두통에 취약하다. 저는 네, 머리가 그건 가끔씩 맞을까요? 좀 자주 아픈데요. 예. 정답은 O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조금은 남성들에 비해서는 두통에 대해서 조금 취약하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진료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2019년도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편두통인 경우에도 여성분들이 대략 한 70% 정도 되고 남성분들이 30% 정도 됩니다. 편두통은 그 여성 호르몬, 이제 뭐 프로게스테론이라든지 에스트로겐 같은 그런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기 때문에 초경이라든지 폐경에 이르기까지 또 임신 또 아니면 중간에 이제 월경에 이르기까지 호르몬의 영향을 왕성하게 받기 때문에 편두통이 굉장히 취약하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두통도 여성이 조금 더 자주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택준 교수님과 함께 우리가 두통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해도 풀어보고 또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의학 알지에서 갑상샘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또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